자,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나요? 맞아요. 많이들 아는 것 같은데,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은하단의 사진이에요. 이렇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있죠. 네,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. 내가 만약에 저 수많은 별 중 하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면, 우리가 측정하는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?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처럼 광원이 가까워지거나 관찰자가 가까워지거나 둘 다 가까워진 상황에서는 빛의 속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?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클립을 하나 볼 거예요.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인데 처음에 딸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았던 아빠가 우주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딸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장면을 함께 볼게요. 어떻게 잘 봤나요? 그럼 앞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눠볼게요.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패들렛의 이 두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의견을 몇 개 달아줬네요. 아빠는 나이를 2년 정도만 먹었는데 딸은 엄청나게 늙은 장면이 신기해요. 관측자 입장에선 빛의 속도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뭔가 이상해요 라는 의견도 있고 이 친구는 상대 속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상대 속도 개념을 생각하면 빛의 속도는 커지지 않을까요? 라는 답을 남겨줬고요. 우주선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를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잘 보았나요? 그럼 3인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각자 하나씩 골라서 설명하고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나요? 영상에 나오는 사고 실험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를 코스페이시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해 볼게요. 태블릿으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코드를 입력해서 각자 자유롭게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그 동시성의 상대성 예제를 코스페이스로 살펴보아요. 여기 이렇게 지생을 시키고 지금 이제 노란색 빛이 먼저 도달한 걸 볼 수 있죠? 그 빨간색 빛보다 그럼 이제 다음 시점으로 이동해 볼 건데 이번엔 로켓과 함께 이동하는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민재, 즉 로켓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입장에서 어떤 불이 먼저 들어오는지 볼게요. 이번엔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. 방금엔 이제 왼쪽 이 노란 불이 먼저 들어왔다면 지켜보도록 할게요. 예,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엔 시간 팽창 예시를 한번 알아볼게요. 음, 먼저 정지한 관성계에서 로켓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. 7.8초가 걸렸다고 알려주네요. 이제 다음엔 이제 로켓과 함께 이동하는 관성계에서 관찰해 보면 로켓과 함께 이동할 경우 빛이 그냥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즉 6.6초로 시간이 줄어들었죠. 7.8초에 비해서 6.6초로 시간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으니
처음에 적었던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. 다시 링크로 들어가서 질문들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. 다음 차시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역설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역설 하나만 미리 소개하자면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우주선에 탄 사람과 지구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진짜 이동하는지 알 수 없어요. 따라서 서로에게는 상대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선이 되돌아왔을 때는 우주선에 탄 사람만 시간이 느리게 갔음을 알 수 있다는 역설이에요. 그럼 다음 차시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은 2차시 수업이고요. 상대성 이론 2차시에 대해서 배울게요. 일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. 특수 상대성 이론이 활용된 사례와 역설을 찾아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. 일단 도입으로 일단 하나의 대표적인 역설을 살펴볼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 배웠잖아요.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설 중 하나인 헛간과 사다리의 역설이에요. 일단 역설을 설명하면 네, 다음과 같고요. 설명을 했습니다. 이제 우리의 실험실로 한번 가서 이걸 확인을 하면서 이해를 해볼게요. 시각화하면서 이해하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겠죠? 그래서 저희 수업인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. 네,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읽어볼 수 있고요.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사다리를 관찰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?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제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. 이렇게 헛간과 사다리의 역설에 대해서 이해했고 상대성 이론 적용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크롤링을 무엇인지를 통해서 상대성 이론의 적용 분야를 찾아볼 건데 그래서 크롤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글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의 적용 분야를 파악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직접 코스페이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오늘 해보겠습니다. 일단 크롤링이란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제 웹 브라우징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봐가지고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 지금 여기 URL에 해당되는 사이트로 가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죠. 정보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당 사이트의 단어 빈도수도 조사할 수 있고 네이버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 제목만 발췌도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갈게요.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검색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? 그럼 이제 그 기사들을 크롤링해서 이제 같이 한번 적용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사들이 있어요.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쳤다면 이제 각자 모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코스페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때 이제 과제일 흥미로운 가상 공간 만들기라는 과제가 있거든요. 거기 때 업로드 하시면 돼요. 이제 발표 시간을 가져봅시다. 1조가 이렇게 만들었군요. 1조가 만든 거 한번 볼까요? 잠시만요. 네, 볼게요. 아, GPS를 이용했는데 이제
뭐 이런 원리를 이용했네요. 예, 잘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이 아이에드 테스트 사이트를 이용한 AI를 활용한 시험 분석 사이트 시연 영상을 띄겠습니다. 먼저 이 사이트의 경우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시험을 몇 문제로 만들지를 결정하면 문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퀴즈의 지문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천지 1번, 2번 내용을 입력해서 선생님이 미리 학생들에게 줄 시험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답을 골라서 문제 추가하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문제, 세 번째 문제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험이 있다면 밑에 있는 시험용, 상대성 이런 시험 보기 등 시험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시험은 학생들이 각자의 집에서 원격으로 응시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이 시험 보기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오고 문제 풀기를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순서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학생들별로 각 문제별로 푼 시간을 데이터상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방식을 통해서 각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풀었는지를 학생 데이터화할 수 있고 이걸 데이터화해서 각각의 AI를 통해 분석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도 중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는 등 그런 방식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준에 맞게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현재 구현되지 않았지만 각 문제별로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추후에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객관식 문제만 존재하지만 후에는 서술형 문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퀴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